안녕하세요. 북리시입니다. 오늘은 마일리스트 캐란갈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책을 리뷰해 볼게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독서 리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지금껏 계속 책을 읽기만 하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지식들이 쌓인다기보다는 휘발성인 느낌이 강해서 앞으로 몇 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글로 정리하고 또 유튜브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제가 나중에 책의 제목을 떠올렸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를 빨리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체 줄거리를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서도 클라이막스 부분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반전이 있는 책들은 되도록이면은 다시 읽으실 생각이시라고 한다면은 중간에서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화 같은 거를 볼때 기대를 해서 앞에 있는 그 영화의 짧은 리뷰를 보는데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되면은 조금 김이 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서점에서 집었을 때는 그 앞에 책의 갈피라고 하나요? 그 책갈피에 빌 게이츠의 추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경제 경영 쪽이겠거니라고 하면서 책을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앞에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책이 처음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은 잘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 책의 뒷부분에 옴기니의 말에도 아마도 원작이 쓸데없이 현학적이기만 한 작품이라고 판단했더라면 번역하는 수고가 아까워서라도 중도에서 물렀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도 좀 너무 현학적이라서 이해가 이렇게 금방은 되진 않지만 단지 어렵고 현학적인 책만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일리스트 케랑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2010년에 발표한 다리의 탄생으로 메디치상과 프란츠 헤셀상을 수상했고요. 2012년에 동쪽으로 뻗은 접선이라는 책으로 랑데르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기회되면 다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책이 워낙에 어려웠어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체호프의 희곡인 플라토노프에서 빌려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플라타너스인가? 약간 지옥?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 특징이 막상 떠올리려고 하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인물들의 관점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각자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건을 접하고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19살 시몽의 교통사고가 책의 시발점이 되고요. 줄거리로 들어갈게요. 19살 시몽은 친구들과 서핑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코마에 빠집니다. 소생의학과의 의사인 피에르는 시몬의 엄마 마리안을 만나서 시몽이 입은 손상은 돌이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마리안이 돌아가자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인 토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피에르는 토마에게 시몽의 의료 차트를 내밀고 차트를 받아든 토마는 시몽이 현재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는 자신이 나서서 시몽의 부모를 설득해서 그의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의미임을 알아차립니다. 책에서 이 부분을 옮겨볼게요. 현재 시몬의 상태인 비가역적 코마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살 청년, 신경학적 검사 무반응, 통증 자극 무반응, 뇌신경 반사 전혀 없음, 동공의 움직임 없음, 혈액순환 상태는 안정적,
말 그대로 뇌와 관련되지 않은 부위는 정상적이지만 뇌신경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감각기관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시몽의 엄마 마리아는 남편인 숀과 함께 의사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끝까지 시몽을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코마에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심지어 몇 년씩 흐른 뒤에도 그런 경우는 잔뜩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시몽은 뇌사 상태예요. 사망했어요. 죽었습니다. 장기 코디네이터인 토마가 부부에게 시몽의 장기 이식 이야기를 꺼내자 숀과 마리아는 머리를 거세게 얻어맞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호흡을 가까스로 가다듬고 본인들은 카톨릭 신자이며 시몽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아이의 생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토마는 카톨릭에서도 장기 이식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다가 부부의 거절 의사를 직감하고 그만둡니다. 잠시 후 남편 숀은 시몽의 어떤 부분을 적출하게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토마는 심장, 신장, 폐, 간을 적출하게 된다고 대답합니다. 어느 정도 시몽의 현재 상태를 인지한 마리아는 그럼에도 시몽의 눈만은 안 된다고 외칩니다. 부부는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고 토마는 장기 이식 면담의 3분의 1이 가족들의 거절로 끝나고 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숀은 침착한 자세로 기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시몽의 마지막을 혼자 보낼 수 없는 마리아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시몽의 곁에 있게 되는지를 묻고 토마는 자신이 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이후부터는 시몽의 장기 이식 절차가 긴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 프로그램에 시몽의 나이를 넣으면 어린이 대기자 명단이 우선적으로 뜨고 이후 이식에 적합한 대기자들 가운데 극도로 위급한 상태의 환자들 순으로 리스트가 뜹니다. 책은 이제 이식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피이식자들의 선발 과정, 그리고 수술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상세히 묘사합니다. 수술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사망의 마지막 절차인 글램핑입니다. 이 글램핑 직전에 토마가 시몽의 귀에 mp3를 꽂아주는 부분이 나와요. 죽어가는 환자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비록 그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환자의 신체와 정서를 편안하게 정돈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산자의 죽을 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마는 음악 한 트랙이 다 돌아갈 때까지 시몽에게 조용히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어서 클램핑 과정이 진행됩니다. 시몽의 육체에서 피를 빼내고 그 안에 차가운 액체를 다량 주입해서 내부 장기들을 씻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피가 플라스틱 통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주위를 엄숙하고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소설은 장기가 드러내진 시몽의 빈 육체를 봉합하면서 끝이 납니다. 책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읽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옴기니의 말에도 번역에 도움을 주신 심장혈관센터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한다는 말이 나와요. 아마도 역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듯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책에는 프랑스의 장기 기증 제도인 옵트아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옵트아웃은 선택적 거부라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뇌사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 기증 거부 대장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장기 기증을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옵트아웃 제도인데요. 생전에 거부하지 않은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옵트아웃 제도는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옵트인, 즉 장기 기증 의사를 직접 밝혀야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법적인 입장에 손을 들어 주실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책에서 뵐게요.